들으셨던 것처럼요, 이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해서 1시간 뒤인 2시 30분에 특검이 그동안 말 못했던 사정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속보 자막도 나가는데요. 뉴스특급이 특검을 1시간 뒤에 다시 연결해서 그 목소리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잠적 중에도 폭로. 고영태 씨는 그동안 특검에 물밑으로 자료를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 3시에 예정대로라면 고영태 씨 신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그는 연락 두절입니다. 지난 월요일 최순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갔던 고영태 씨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최순실 씨와 법정에서 처음 맞대게 되셨는데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나가시는 거예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지 마세요. 글쎄, 저런 취재 열기가 본인에겐 큰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 변호사님. 네. 오늘 안 나오는 이유가 가족 만류 때문이라면서요? 고영태 씨 본인이 아닌 고영태 씨의 지인을 통해서 고영태 씨 말을 언론에 전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만류했다. 더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밝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외면적인 어떤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언을 한 번 더 한다,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청문회라든가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 형법정에서의 증언, 이런 것들 가운데서 추가적인 어떤 진술이 바뀔 경우에 본인의 어떤 위증 논란이다. 이런 부분에 있었어요. 증언에서 있는 자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어디에 가건 그대로 법적으로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헌법재판소 법정까지 가서 증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형법적에서 증거했는 걸 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내가 나갈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세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영태 씨를 밀착 취재해왔던 시사인의 한 기자는 그의 근황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잠적설 돌았을 동안 고영태 씨 어디서 뭐 했어요? 역삼동에 있다가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있고 안 나가고 앉아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건의 실체보다는 약간 말초적인 거, 가십에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싸움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고영태 씨는 사실은 자기가 한 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들춰지면서 본인 물론 가족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자꾸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고영태 씨가 월요일 이후로 또다시 잠적을 했는데 오늘 헌재 출석에 대해서는 내가 헌재에 따로 연락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연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헌재는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헌재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법정까지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그 요구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누구라도 개인적인 인권이라는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생활도 있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헌재에서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불륜관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한 20살 나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20살 나이 차는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입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을 때에도 고영태 씨가 그걸 이제 역겹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자기를 일종의 이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거칠은 표현을 하자면 인간 쓰레기처럼 만드는 이런 이제 어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어떤 의도에 말리고 싶지 않다. 나도 사생활에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좀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 어떤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이 도대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고영태 씨를 공격하는지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고영태는 롯데그룹에 찾아가 75억 원을 요구할 때 자신의 이름을 고민우라고 했습니다. 고민우는 고영태가 여성 전용 유흥업소의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고영태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헌재에 연락을 해서 좀 출석하게 하도록 좀 권해 주십시오. 제발 당부드립니다.
근데 약간 지금 변수 비슷한 생각이 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미영수 원장님. 예. 고영태 씨 주변인 측근들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돈을 뜯어내라고 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걸 문제를 고영태 씨가 그럼 모르고 있었느냐. 그 관계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영태 씨한테 대해서 약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고영태 씨가 어찌됐건 간에 예. 아니 왜 최순실 씨하고 그런 그 오랜 관계 동안을 지속을 그렇게 가깝게 아침 일어나서 딱 붙어서 밥 먹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는데 왜 그 관련된 일이 없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씨가 워낙 무섭고 더 이상 내가 이 늪에 빠져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을 빼고 나서 이렇게 내부자로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일종의 그 뭐 의인으로까지 치진 않지만은 성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간에 고영태 씨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고영태 씨한테는 약간 흠집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고영태 씨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최 씨, 이 씨,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 관련, 그 고원기획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김 대표를 갖다가 그 압수수색인데 거기서 한 2,000개의 그 통화 음성 파일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개, 두 개가 지금 알려지는데 보니까는 고영태 씨하고 친한 최 씨, 이 씨가 통화 내용을 하는데 보니까는 그 36억짜리 연구를 그 최순실 씨 좀 통해서 해가 챙겨가지고 나중에 챙기면은 너도 나도 그다음에 고영태도 나눠주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36억짜리 프로젝트를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 관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죠. 예. 네, 이종호 박사님, 네. 그 부당 이익을 고영태 씨와 함께 나누자라는 말뿐만 아니라 저 녹음 파일을 보면 고영태 씨에게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고영태 씨가 이번 사태에 아예 연루가 안 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고영태 씨를 일각에서 뭐 영웅시하는 시각도 없잖아 있는데요. 고영태 씨가 뭐 영웅은 아니죠. 그리고 의인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그 폭로를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기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기여한 것은 맞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 관계가 뭐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좋은 관계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뭔가 고영태 씨도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하고 이제 가까이 지냈던 것이고, 또 이제 그 배신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 나름대로 이해관계, 고영태 씨는 고영태 씨 나름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때 뭐 고영태 씨 스스로도 그렇고 고영태 씨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그렇게 실세라는 걸 알고 나서 뭐 그거를 이용하겠다, 이용해서 어떻게 뭔가를 좀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했겠죠.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최근 들어서 대리인단 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뭐 둘 사이의 불륜관계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전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적 자존심을 좀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 그렇게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또 권력 그 실세였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나 아니 어디 그 붙잡고 늘어질 게 없어서 고영태 같은 인물, 고영태 씨 같은 인물에게 그렇게 목을 매느냐. 예. 국민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잘 헤아려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비유를 하자면 조폭 조직원이 보스를 고발한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보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누구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이권도 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보스가 보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보스를 고발한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딱 맞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부 고발자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들을 보면은 그래요. 맨 처음에 그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관계가 시작될 때는 마치 동물의 왕국, 고영태 씨가 어느 순간 최순실 씨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고영태 씨가 보기에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고영태 씨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외부에다가 공개하고 언론에 알려줬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그걸 너무 과대포장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옛날에 뭐 어느 뭐 그 유흥업소에 일했고, 이런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불륜 의혹 말고 한 가지 좀 의문시되는 게, 고영태 씨가 처음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타블렛 PC를 얘기할 적에 마치 최순실 씨 것이 아닌 것처럼 최순실 씨를 보호하는 듯한 증언들 한번 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이 고영태 씨의 진정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 목소리 하나 더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세운 말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수환 평론가 말 맞다나 여기는 조직폭력배 내부였으면 그거는 뭐 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그 조폭의 보스가 이제 나라 이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크게 농단으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건 전체를 다 왜곡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이 큰 틀이 실제로 어떤 굉장히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있고, 예. 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2,000개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고영태가 이게 그 K스포츠 재단의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내가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고영태의 육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검찰 측에서 제시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파일 몇 개만 해서 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2,000개 파일을 전부 다 제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서 본인들이 이와 같은 것을 뒤에서 고영태를 비롯해서 노승일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거 자기들이 꾸몄다고 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희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 진술의 상당성의 어떤 신빙성을 탄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2,000개 파일을 어떤 식으로 법원에서 증거를 제출해서 앞으로 더 펼쳐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이 뭐 그거를 계속 물고 예, 들어가시겠죠?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고영태 씨를 과거에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의인이라고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맞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제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의인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어제 차은택 씨 공판에서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된 이후부터는 좀 싸늘한 여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고영태 씨가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처음에 첫 제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남 의상실에 동영상도 찍은 거, CCTV 찍은 것도 이제 공개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 보이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평가를 많은 분들이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네티즌들 일부 이제 입장으로 보면은 이건 판도라 상자를 연 게 아니라 부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영태 씨가 만약에 의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비유했던 것처럼 조폭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보스를 고발했다고 하면 예. 보스 처벌받겠죠. 조폭 조직원으로 활동했을 때 죄가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받을 만한 죄가가 있다 그러면은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죄가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가 지난번에 이제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을 때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고 그런 거지. 제가 인간이 안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고영태가 말한 거는 모두 다 거짓이야. 이렇게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고영태 씨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그 증거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까지 모두 없던 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자꾸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헌재가 뭐 취할 건 취하고 뭐 버릴 건 버리겠죠. 그건 당연히 현명하게 할 텐데 근데 저 녹음 파일 엄청 듣고 싶네요. 미용사장. 근데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오늘 이제 지금 1시 40분이니까
1시간 좀 더 남았는데 3시에 안 나오는 이유도 이런 녹음 파일 비슷한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아, 그렇죠. 이제 이런저런 그 불편한 내용들도 많겠죠. 녹음 파일이 한 2,000개가 되니까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흘러나온 것만 이렇게 담가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굳이 고영태 씨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에는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가서 괜히 또 뭐 이런저런 치졸한 얘기, 유치한 얘기 들으면 대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유리한 형사재판 나가고 이건 안 나가느냐. 또 그 심지어는 헌재에 나오면 정말 치정 때문에 복수에만 눈먼 못난 인간이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추론은 이제 뭐 경량한 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저런 취지는 아니죠. 그러면 정말 치정 때문에 그런 못난 인간이 된다면 그 말이 됩니까? 치정이라고 그러면은 본인이 고영태 씨가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첫 소개자인 고영태 씨가 시샘하고 질투해가지고 이걸 보복해서 폭로했다? 이게 바로 치정에 대한 그 보복극 아닙니까? 너무 그림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일본에 좀 그런 얘기도 초장에 나갔어요. 일본 텔레비에 이때면 삼각관계 운운하면서 그 창피할 정도 국격이 떨어질 정도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 설정 때문에 고영태 씨가 설마 안 나갈 리는 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불리한 헌법재판관이 굳이 뭐하러 나갑니까? 아니, 제가 고영태 씨라도 안 나가겠습니다. 예.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국가 일이 위중한 상황인데 증인으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아니, 고영태 씨는 또 잠적을 했지만 이 인물은 의외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최순실 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특검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자진 출석은 무려 47일 만입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